시너스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시너스트 엘리트 아카데미 1교시 강의를 맡게 된 장희선입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여러분들께 쌀쌀한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사실 이렇게 그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적응해 가면서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오프라인 미팅에서 정말 어떤 자격이 되어야 들을 수 있었던 강의들을 이제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온라인에서 언제든지 손쉽게 이렇게 좋은 강의들을 마음껏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가져다 준 혜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SEA라는 우리 공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신 12% 사업을 조금 진행해 보신 리더님들부터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줄을 서서 일찍 가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듣곤 했는데요. 지금은 핸드폰만 딱 접속을 하면 바로바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환경이 좋아진 반면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이 강의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언제든지 쉽게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입문자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강의 내용이 조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고 또 때로는 자신감도 좀 없을 수도 있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혹시 초기 입문자시라면 CLC를 통해서 잘 배우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적당하게 필터링을 하셔서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라는 건 어차피 시간이 지나 성장을 하게 되면 사업의 그릇이 커지고 그 그릇만큼 수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이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하는 건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볼륨을 키우는 것은 사업가로서 너무 중요한 또 공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좀 올바르게 해야 되고 올바르게 하면서 동시에 빠른 또 결과가 나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1교시 크리에이팅 볼륨 여러분들이 다 궁금해하시고 잘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어려워하시는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제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시간이 아무래도 30분 정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30분 안에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처럼 우리는 아메이 사업을 만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에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성공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죠.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성공자의 모습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계단 중에 어디에 있으시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장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과정을 즐겁게 밟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I don't, 나는 아니야. 왜 나에게 자꾸 아메이 사업을 얘기하지? 난 관심도 없는데 하는 단계였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이렇게 나는 아니라고 거부했던 단계에서 누군가의 지속적인 정성과 후원으로 알아듣게 됐습니다. 비전이라는 걸 보게 되었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애널리시스 분석하고 또 들어보고 점검하면서 하기로 결정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저도 그 다음 계단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짰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이런 공부, 이렇게 시스템적인 공부를 열심히 들으면서 용기도 얻었고 조금씩 트라이를 해보면서 행동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자신감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제 단계는 또 do again, keep on doing 하는 단계입니다. 이 했던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더니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경험이 쌓이고 초기에 했던 고민들은 이제 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12% 이상 이제 막 되셔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자신감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란 과정이 있고 이 과정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제대로 밟고 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도 몇 년 후에는 성공자의 모습으로 변화해 가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요. 이 계단에는 어떤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 한 계단 한 계단 점프할 때마다 무수히 많은 동일한 행동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비밀이면 비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행동을 무한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어떤 깨달음을 얻으실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더 멋지게 한 계단 한 계단 점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이 뭘까요, 여러분? 예, 씨앗이죠, 씨앗.
예. 뭐 어떤 나무의 씨앗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을이라서 마트에 가 보니까 과일이 엄청 많습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에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맛있는 감도 있고 지천으로 널렸더라고요. 그렇게 맛있는 과일도 결국은 한 알의 씨앗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씨앗 중에 어떤 씨앗이 땅속에서 잘 성장할지, 땅 밖으로 나와 성장할지 전 잘 모릅니다. 어떤 씨앗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씨앗은 큰 나무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씨앗이 좋은 환경을 만나면, 질 좋은 땅, 그리고 관리하는 누군가의 정성을 만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땅 밖으로 싹이 올라옵니다. 너무 예쁘죠, 그죠? 이 싹도 그냥 밟힐 수도 있고요. 너무 작고 미약한 존재죠. 예. 그렇지만 어느 것이나 이 싹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작은 나무의 모습을 갖추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땅에 심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 나무의 정체를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 예, 땅속에 옮겨 심었더니 저 정도 상태로는 이제 태풍이 불면 바로 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어느덧 많이 자라서 꽃을 피웠습니다. 자, 꽃이 핀다라는 건 뭘까요? 조금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는 시도입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나무가 되고 또 더 오래 지나면 이렇게 한 가지에 사과가 어때요?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이 한 가지에 저 주렁주렁 매달린 사과 때문에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아메이 사업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진을 넣었는데요. 이렇게 이 사과가 또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면 또 시간 지나서 이렇게 씨앗이 땅속에 들어와서 같은 과정을 반복해 가면서 많은 사과나무가 생겨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도 같은 과정 아닐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리에이팅 볼륨이기 때문에 주로 소비자를 어떻게 우리가 형성해 가고 어떻게 물을 주고 가꾸고 해서 그분들이 이 좋은 사업의 비전을 또 나처럼 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요.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이 모든 과정에는 저절로 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물을 줘야 되겠죠. 물만 줘서는 안 되겠죠. 좋은 영양분도 주어야 되고, 때로는 이게 사과가 열매를 맺을 때 벌레 먹지 않도록 잘 또 감싸주기도 해야 됩니다. 많은 농부의 노력이 여기 들어가서 결국은 수확이라는 결실을 얻게 되는 건데요. 아메이 사업은 이렇게 농사짓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관심 없던 내가 사실 이건 제 경우인데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듣기 전에 전혀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제품을 써본 경험도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무관심이었던 누군가가 옆에 아메이 사업을 하는 분의 극진한 관리와 정성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한두 개씩 바꿔 쓰는 단순 소비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시간이 지나면 애용자도 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 단순 소비자 또는 무관심자가 애용자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애용자는 시간이 지나면 사비자가 됩니다. 이 용어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건데요. 애용자, 소비자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주변에 알리기도 하면서 본인은 사업자라고 생각 안 하지만 행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사비자죠.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 사업의 비전을 알려드리고 STP하고 하게 된다면 이런 분들이 시스템에 조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로 전환이 됩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시스템을 완전히 복제해서 시스템대로 올바른 사업을 하는 빅 비즈니스로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빅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들은 또 누군가에게 씨앗을 던져주겠죠. 제가 그런 씨앗을 받았듯이. 그래서 그분은 또 나의 좋은 토양, 환경 속에서 시너스라는 환경, 좋은 스폰서의 경험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해 갈 것입니다. 자, 이 사이클을 잘 타고 가야 우리 사업은 잘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크리에이팅 볼륨을 키우셔야 됩니다. 사업은 볼륨이 크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겠죠. 아메이 사업에서 이 볼륨, 곧 PV의 크기를 키우시는 건데요. 우리 뭐 사업 설명에서 다 들으셨다시피 아메이 사업에서 광고 유통 35%의 광고 유통비를 포인트라는 제도로 우리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의 크기를 키워나가야 되는데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용자를 만들어가면서 포인트의 크기가 커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후원이라는 방법. 후원은
누군가에게 아메이 사업의 비전을 알려드리고 그분도 저처럼 이렇게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후원이잖아요. 그 후원을 통해서 그룹의 볼륨을 키워나가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자전거로 비유한다면 앞바퀴, 뒷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자전거가 앞바퀴만 빵빵하고 뒷바퀴가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 안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 두 가지 축은 잘 균형을 이루어 가시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아무래도 크리에이팅 볼륨이다 보니까 첫 번째 애용자를 만들어가고 볼륨의 사이즈를 키우는 그쪽에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서 제가 애용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단순 소비자가 아닙니다. 단순 소비자는 필요할 때 아메 사업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 두 개씩 바꿔 쓰는 분들이 단순 소비자라면 애용자는 그 개념이 아니죠. 예, 애자가 사랑하는 애자입니다. 이 제품이 없으면 못 쓰는 분들, 세제가 떨어져도 아메이 제품이 배달 올 때까지 기다렸다 쓰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애용자겠죠. 이렇게 우리 훌륭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애용자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방법만 제대로 알면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체크 포인트 한번 볼까요? 저는 성격이 이제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무언가 제가 채워지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해야 행동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이전에 비전을 보면 막 행동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기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기질이시건 간에 이렇게 한 번쯤 행동을 하시기에 앞서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체크해 봐야 되냐면 아메이 비즈니스의 비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크면 어려운 산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비전을 가슴에 품으면 아무리 큰 웅덩이를 만나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비전을 채우지 않는다면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그마한 돌부리가 오면 쉽게 아마 빠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꾸준히 비전을 점검하고 채워나가는 일인데요. 예, 애용자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가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제품에 대한 비전을 한번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비전, 아메이 사업의 비전을 얘기하려면 너무 많죠. 회사에 대한 비전도 뭐 수도 없이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마케팅 비전, 수익 구조의 비전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아메이 제품이 이렇게 우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 공감하실 텐데요. 이 제품의 비전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 이 가치라는 말에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업 설명 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어떤 수단, 도구를 바꿔서 우리의 미래를 정말 멋지게 멋진 라이프 스타일로 돈 걱정 안 하고 경제적인 숙제를 끝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뭐가 있을까? 저는 그걸 쉽게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메 사업을 선택을 했고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시면 특별한 능력이나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 노래를 잘하거나 책을 잘 쓰시거나 아니면 언변이 좋거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셨거나 자본이 많거나 특별한 가치와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가 있습니다. 가치. 그게 바로 소비자란 얘기입니다. 예, 남녀노소 인간이라면 누구나 소비 활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생필품을 쓰는 소비자라는 이 대단한 가치를 활용해서 우리는 자산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비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팔지는 못해도 쓰는 건 자신 있습니다.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만 허락된다면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그 가치를 한번 다시금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필품을 쓰는 소비자인데 우리 누구나 근데 우리가 쓰는 생필품이 이렇게 가성비 뛰어나고 안심하고 쓸 수 있고 심적인 만족감도 주는 제품이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메이 제품은 그런 제품이다. 우리가 많은 공부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특허도 1000여 개 이상이고 이 제품을 만드는 창업자의 정신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제품을 만들 때 항상 사람을 기준으로 만드는 제품, 사람에게 이로운 제품, 이 제품이 돈이 많이 벌릴까? 라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이로울까? 이 중심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게 너무 가치롭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소비자는 움직인다는 겁니다. 소비자는 자기가 이득이 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의 비전은 무한대인 것입니다. 내 주변에 다 소비자고 그분들이 아메이 사업에 아메이 제품의 우수성을 안다면 반드시 소비 패턴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비전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자본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본 투자를 하지 않고 이 멋진 쇼핑몰을 그냥 분양받았습니다. 예, 무자본으로 이 쇼핑몰 하나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고 분양받아야 될 겁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많은 제품 제가 고민하지 않아도 이렇게 알아서 진열해 주시고 예, 여러 가지를 다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멋진 쇼핑몰을 우리가 무자본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게 또 비전이고 이 건강한 제품을 수단으로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반복 구매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비근로소득인 자산소득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제품이 가진 비전이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마케팅에 대한 비전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마케팅의 그 구조가 공정하고 공평한 보상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추가 소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헬핑 피플 할 수 있는 그런 일. 나와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수단으로 멋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또 마케팅의 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고 우리가 행동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크리에이팅 볼륨의 스타트는 무엇부터 시작이 될까요? 바로 나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 모든 것은 나부터 관리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를 아시나요? 나비 효과. 작고 연약한 그 나비의 날개짓이 결국은 미국에 큰 태풍을 유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한 이론이죠. 그런 것처럼 나비 효과가 딱 들어맞는 게 바로 우리 사업입니다. 내가 제대로 날개짓을 잘해야 나 하나는 약하고 되게 보잘것 없을 수 있지만 내가 날개짓을 잘하면 그것이 파장이 결국은 넘치고 넘쳐서 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를 하셔야 되냐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파트너들에게 강의할 때마다 항상 이걸 강조합니다. 누구에게 알리기 전에 나부터 제대로 배우자. 배우고 바꿔 쓰는 것. 이것이 기본입니다. 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제대로 잘 바꿔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품이 우수하기 때문에 팔지 않아도 팔립니다. 이 제품은. 그래서 학습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학습을 하셔야 될까요? 잘 파는 학습? 그거 아닙니다. 나부터 이 질 좋은 생필품을 안전하게 쓰는 생필품 사용의 기준을 배우는 그런 학습. 나부터 좋은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메이 사업은 현명한 소비자를 모아가는 일이죠. 현소모하는 일입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내가 되어야 현명한 소비자가 나오겠죠. 예, 그리고 제품을 하나하나 바꿔 쓰면서 애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애용할 수 있는 제품이 많은데 제 경제적인 능력상 많은 걸 애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물론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애용하는 제품 가지수에 따라서 내 사업, 내 매장의 크기는 결정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내 경제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이 바꿔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91년도에 아메이 시작됐을 때 5가지 제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성공자들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가지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그 제품을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 사업은 스타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써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부담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늘려가시면 된다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학습과 애용을 잘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제품에 대한 나의 경험을 얘기해서 누군가는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제가 STP를 통해서 플랜을 알려드려서 제품을 바꿔 쓰는 소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경우입니다. 저는 마케팅 플랜을 듣고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제품을 애용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내가 그분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삶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다 평소에 하는 이야기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 얘기들 주고받으면서 내가 좋아서 이렇게 소비자가 되는 경우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 각각의 소비자를 어떻게 이제 저처럼 꾸준한 아메이 제품을 정말 좋아하는 매니아로 만들지는 우리가 또 학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고 사업을 하셔야 되겠죠. 예. 목표를 정한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어야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안 했던 것을 하고 안 들었던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업의 그릇이 커져 가겠죠. 그러면서 성장이 선순환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크리에이팅 볼륨에 있어서 목표는 제가 2가지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봤는데요. 이것은 본사에서 정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한국 아메이 본사에서 정하는 목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그냥 평범한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릇과 차원이 다르겠죠. 10년을 내다보고 정한 목표입니다. 예, 이 목표를 제시해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5150 다 아시는 거겠지만 다시 한번 이 목표를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150이 뭘까요? 매달 신규 회원 5조 이상을 한번 이렇게 신규 회원으로 가입시켜 보는 것. 가운데 1호 한 달에 내 그룹에서 15조의 15명의 애용자가 제품을 체인지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뒤에 50, 내 회원의 규모가 50명 정도 됐을 때
자, 이렇게 5150이 되면 오른쪽에 있는 브론즈 빌더라는 다 아시는 이 400만 포인트 수입으로 따지면 80에서 100만 원, 80만 원 전후가 평균이더라고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 위치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지금 SEA 이 강의를 들으시는 사업자분들은 꼭 해내셔야 하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 그림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추셔야 돼요. 한 그룹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게 세 그룹 균형으로 이렇게 6% 전체 그룹의 사이즈가 15% 정도 되는 이 정도를 해야 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아메이 사업의 사실은 복제의 기본 단위는 이 브론즈 빌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메이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러죠. 특별히 세일을 잘하는 분만 할 수 있다면 저 같은 사람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이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런 모습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이것은 결국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제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1000만점, 안정적인 1000만점 이상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 레그별로 내가 했던 행동을 잘 복제하셔서 또 스폰서와 상담을 잘 하셔서 나의 파트너들도 이것을 올바르게 복제할 수 있도록만 하신다면 이것이 결국은 안정적인 1000만을 형성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세를 한번 볼까요? 자,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습관에 달려 있고 우리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는 초기 3개월의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직장에 가서도 3개월 잘 배우지 않으면 1년 버티지 못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애용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초기 3개월에 좋은 습관을 갖추셔야 됩니다. 첫 번째, 좋은 관계가 좋은 소비자를 만들죠. 이건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그죠? 관계 비즈니스입니다. 매일 사업은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꾸준한 애용자가 될 수가 없겠죠. 우리 주변에 아메이 제품을 좋아하는 소비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국에 많죠. 그 많은 소비자가 주변에 아는 분들을 통해서 제품을 아름아름 쓰고 계십니다. 가능하면 그분들이 나를 좋아해서 나와 함께 쓰는 게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경청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나의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죠? 듣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경청하는 자세를 갖고 경청을 통해서 그냥 듣고만 있는 게 경청이 아닙니다. 아메이 사업에서의 경청은 좀 다릅니다. 들으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목적을 갖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니즈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분이 어떤 니즈를 갖고 계시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제품을 알려드릴 때도 그분의 니즈에 맞게 선택해 드리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얘기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분의 니즈를 파악해서 원하는 제품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겠죠. 욕구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건강에 지금 염려가 있으신 분인지 아니면 나를 가꾸는데 욕구가 있으신 분인지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욕구를 갖고 계신 분인지 이런 것들은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후에 제품도 알려드릴 수 있고 사업적인 후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는 진정성 있게 신뢰를 바탕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신뢰라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관계 속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셨다면 사업적인 신뢰를 형성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사업가로서의 신뢰. 그 전에 내가 알고 지냈던 언니 동생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하셨다면 단순히 아는 동생이 아니라 사업가로서의 동생. 저 친구가 정말 사업을 제대로 잘한다 라는 신뢰가 되셔야 모든 사람들은 전문가를 신뢰합니다. 그죠? 예. 의사라고 하면 그냥 의사라는 말 자체 때문에 그분이 선택한 비타민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문가를 신뢰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격증은 없지만 내 모습에서, 내 학습된 내 모습에서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예. 그런 사업적인 신뢰를 가지셔야 되고요. 좋은 제품이 이런 신뢰와 믿음을 만나면 애용자를 만들게 됩니다. 상상의 힘을 키워라. 이건 뭐냐면요. 자, 시민하창이 뭐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일. 이게 네트워크의 본질이죠.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쓰는 치약 하나가 치약 하나를 보시면 안 되겠죠. 아메 사업을 잘 하시려면 상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소비자가 지금 치약을 하나 쓰고 있지만 제품이 우수하기 때문에 반드시 좋아할 거고 치약 하나가 결국은 20가지, 30가지 쓰는 소비자로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정성을 들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실력을 키우십시오. 예,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디지털 환경이 되고 정보는 우리가 아무 때나 수시로 접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갈수록 똑똑해지고 우리 사업자 역시 실력을 키워나가지 않는다면 나만의 고정 고객, 고정 사업자를 사업하는 분들을 키워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제품에 대한 지식 당연합니다. 이거는. 근데 저도 파트너분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제품에 대해서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나의 게으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제품에 대한 지식을 목표를 정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어느 정도는 다 윤곽을 잡고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6개월 정도 아마 목표를 잡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 한 제품을 장황하게 설명한다고 소비자는 쓰지 않죠. 더블X에 대한 임팩트는 몇 가지만 알려주신다면 소비자는 그걸 기억하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설명 능력도 필요할 거고요. 데몬 능력. 요즘에 이제 데몬 이렇게 비교 실험하는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과장을 하시거나 아메 제품이 아니면 다른 거는 쓸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런 습관도 좀 바꿔나가시면서 데몬을 통해서 본다라면 아무래도 감각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데모는 초기에도 보여드리지만 사업을 하는 하는 과정에도 수시로 보여드린다면 단순 소비자가 애용자가 되는데 가장 또 빠른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제품 사용법 중요하겠죠. 브랜드의 우수성도 설명해 드리고 이미지도 실력입니다. 예, 정말 좋은 또 실력은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아까 사업가로서의 자세도 중요하고요. 나의 외적인 모습 이런 것들 하나하나 믿음을 주신다라면 소비자는 내 옆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팔려고 하지 말고 팔리도록 하십시오. 세일과 마케팅은 다릅니다. 세일은 제품을 바로 전달해서 즉각적인 어떤 피드백이 와야 되는 게 세일이라면 즉각적인 거죠. 마케팅 그렇지 않습니다. 마케팅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고 그분이 필요한 시점에 이 제품을 찾아 쓰도록 하는 게 마케팅이죠. 우리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지 않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시지 말고 꾸준히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회사의 철학과 정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십시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여러분 그룹에서 매출이 형성되는 그런 시점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공된 환경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있을까요? 본사에서 준비해 주시는 환경 가장 먼저 활용해야 됩니다. 프로모션, 지금 프로모션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지금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이제 소비 시장도 많이 이제 얼어붙고 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이렇게 우리 사업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에 임하는 자세도 그룹에 복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내가 물론 사서 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넘어서 해야 되는 거는 프로모션을 미리 아시고 많은 파트너분들에게 많은 소비자들에게 미리미리 알리는 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부지런함입니다. 게으르신 분들이 잘 못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충분히 잘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이 그룹 내에 복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나비 효과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야 되고 본사 시스템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온라인 강의 매일 2시에 우리가 강의도 드릴 수가 있고 하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받는 혜택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접목을 해서 이제는 환경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하는 체험 프로그램 많습니다. 피부, 두피, 건강 측정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여러분이 활용하셔서 소비자 한 분 한 분을 물 주듯이 나무에 물 주듯이 이렇게 관리하신다면 그분이 애용자가 시간이 지나면 될 수 있을 겁니다. 장바구니 SOP 잘하고 계시나요? 한지 지금 조금 지났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또 모든 거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이것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매달 장바구니 품목을 구성하는 거, 다시 바꾸는 거, 소비자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우리가 해줘야 되는 몫이죠. 그거를 제가 좀 관리를 해드린다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그 소비자는 편리한 이 시스템에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도 학습을 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하시고 소비자 맞춤형 솔루션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제 12월 달부터 한국아메에서 소분 판매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 소분 판매라는 것은 바로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각자의 니즈에 의해서 제품을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부분에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공부도 하시고 미리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를 분석하고 점검하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안 써요. 가끔 써요. 쓰는 것만 써요. 이분은 참 잘 써요. 이렇게 4가지 부류로 나누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항상 현상 뒤에는 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원인을 분석하고 점검하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스폰서, 경험 많은 스폰서님들이 계시니까 다 꼼꼼하게 알려주시겠지만요. 제가 간단하게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 안 쓰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메 제품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다단계 제품은 다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해하셔서 쓰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죠. 요즘 어떤 분들은 나하고의 관계가 좀 껄끄러워서 불편해서
보면서 안 쓰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 강요를 하거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써야 된다고 강요를 하거나 이래도 싫겠죠.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자료를 계속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신다거나 싫겠죠. 그죠? 예, 한번 역지사지해서 나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관계부터 다시 형성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가끔 쓴다. 가끔 쓰는 이유, 가끔이라도 쓰면 더 좋겠죠. 그죠? 가끔 쓰는 이유 중에서 많은 게 내가 가끔 관리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 한 달 만에 만나고, 두 달 만에 만나고, 이건 생필품인데 매달 써야 되는데 가끔씩 만난다면 당연히 그분은 가끔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초기 3개월이 중요합니다. 안 쓰는 분이거나 가끔 쓰는 분들은 가입 후에 초기 3개월을 좀 정성을 들이시면, 그래도 쓰는 품목이 늘어나는 소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품 팔로우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조금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쓰는 것만 쓴다. 어쨌든 그 쓰는 품목이 만족을 하시니까 쓰겠죠. 그럼 그런 제품들의 만족도를 높여가면서 다른 제품도 쓸 수 있는 체험의 확대를 한번 궁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홈미팅이나 지금 온라인 스터디도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쓰는 품목을 늘려주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돼서 애용자가 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용자면 이제 사업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STP도 하시고 그분의 눈높이에 맞는 STP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용자는 애용자를 만듭니다. 애용자를 통해서 또 다른 애용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분들이 또 사업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도 학습하셔야 됩니다. 학습한 소비자가 애용자가 됩니다. 그래서 학습시키라는 것은 제품에 대한 그 정보도 조금 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STP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쇼더 프로덕트, 플랜, 피플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캐시백 개념, 포인트 개념, 로스맵도 열어서 보여주시면서 그룹 포인트 개념도 설명시켜드리고 같이 계산도 하고 하다 보면 그의 때가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를 학습시키면 주도적인 소비자가 됩니다. 주도적인 소비자라고 한다면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사이트를 열고 주문하는 소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물론 처음에는 필요한 것들을 내가 갖다 드리기도 합니다. 전달을 하죠.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겠죠. 그럼 뭐 전달하다가 끝나는 사업이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학습시켜 나가면 그분이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소비하는 분들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이었던 분을 긍정으로, 긍정은 매니아로 하는 과정들을 사실 많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만 1년 내에 이거를 하신다면 2년 차부터 너무 쉽게 사업이 잘 풀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좋아하는 최애 제품 5가지를 소비자에게 꼭 쓰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5가지 애정하는 제품이 나오면 그게 곧 20가지, 30가지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기본 품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가 후원을 통한 크리에이팅 볼륨입니다. 이건 이제 STP나 후원 방법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짧게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후원이 참 중요하죠. 그죠? 사업의 비전을 보게 하는 것. 우리가 물론 애용자들에게 사업의 비전을 보게 해서 그분들이 사업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저의 케이스처럼 전혀 아메이를 몰랐다가 마케팅 플랜을 접하고 사업의 비전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경로이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STP라는 것입니다. 내가 STP를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2대1 미팅이겠죠. 예, 스폰서와 함께 미팅을 해서 내가 못한 이 비전을 스폰서가 비전을 알려드리게끔 하는 것. 예, 이것을 계획을 짜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홈미팅과 팀미팅을 활용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근데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미팅이 많이 없지만 온라인 미팅으로 다양한 미팅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충분히 상담도 할 수 있고 온라인 미팅으로 팀미팅도 다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궁리하셔서 소비자들은 홈미팅이나 팀미팅에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체험을 들으면서도 내가 그 제품을 더 써볼 수도 있고 자극을 받게 되니까 그렇거든요. 이러한 환경들을 다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홈미팅과 팀미팅은 시스템을 통한 복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카피캣 마케팅이기 때문에 제품을 쓰는 방법도 복제가 되어야 되고 후원을 하는 방법,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 모든 것들이 올바른 복제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볼륨을 키우는 가장 키워드는 복제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상담이겠죠.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30분 안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벌써 30분이 거의 다 되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단간단하게 짚어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해서 하셔서 스폰서님들과 아주 디테일한 상담, 많은 경험들을 또 스폰서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먼저 놓고 하시고 스폰서가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사업은 주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물어보신다면 보다 많은 노하우를 스폰서에게 또는 시스템에서 그룹에서 아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신다면 100% 성장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아무래도 제 경험 속에서 제가 또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시지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도움 받으셔서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모두 다 성취하시고요. 남들은 어렵다고 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아메이 사업으로 정말 멋지게 성장하는 그런 시너스의 모든 가족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